생, 즉 이런 말도 있는데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그 홍무제가 사신 억류하고 정도전 불러내라 막 소리 깨끗이 지르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 조선의 학은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물론 아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정도전 안 갔어요. 아프다고. 그리고 이제 사신이 억류되고 그 사신 중에 한두 명 죽었어 또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포조문 사건이다. 근데 태종 때 이렇게 이제 와서는 또 관계가 금방 회복돼요. 왜 관계가 회복되냐면 태종 때는 이 사람도 집권 과정에서 그렇게 끝이 안 좋았죠. 집권 과정이.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집권했고 이때 따마치 또 누가 집권했냐면 영락제가 집권한 거야. 영락제도 이제 건무지 쳐내고 이제 집권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딱 죽이 맞는 거지. 영락제 입장할 땐 조선부터 빨리 그 조공을 받아야지 자신의 권위를 살릴 거고, 그 태종도 빨리 저 중국부터 책봉 받아야지 자신의 또 안에서 권위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딱딱 맞으니까 어떻게 조선왕을 그냥 승인해 줄 뿐인 거야. 요때. 자,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정도전이 계획했던 요동정벌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보류를 했다 이렇게 했고요. 세종 때 들어가면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태조 때 태종 때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명나라가 이제 초창기 때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했냐면 그 공료나 공안을 요구했어요. 금운세공 같은 걸 요구하고 왜 요구하냐면 자신은 명나라가 원나라 계승했다고 보니까 원나라의 나쁜 짓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원나라한테 너네도 바쳤지 않냐? 우리가 명나라가 원나라 계승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원나라 바친 것처럼 공료나 공안은 뭐냐면 한간을 얘기하는 거야. 한간. 바쳐라. 그 금운세공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때 이제 세종이 뭐냐면 이거 안 된다 해서 예원 국고해갖고 뭐냐면 폐지시켰어요. 이거는. 예.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 세종 때 유명한 외교 정책이 뭐라고 했죠? 지성사대론.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야. 그걸 통해서 명나라 현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안으로는 백성 그러니까 신하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이 명나라와 자주 했던 게 조공무역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데 공무역 중심이죠. 특히 그 당시 명나라는 공무역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명나라 공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죠? 가망무역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가막이라는 뭐냐면 일종의 교조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막을 내려줘서 이걸 반을 꺾은 다음에 한쪽은 중국이 갖고 명나라 갖고 한쪽은 상대국이 갖죠. 도장을 중간에 끼고 그래서 무역을 하면 이걸 가지고 와서 허가증을 이렇게 끼워 맞춰 가막을.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하고 보통 우리가 일본의 그 뭐냐면 일본과 명나라의 교주들 가막무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과 공무역을 했던 사람은 다 가막무역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가막무역은 안 해줬어. 그냥 우리나라는 조공무역만 해준 거야. 가막 없이 그냥 무역 특혜해 준 것 같아. 명나라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을 이제 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역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주로 사신들과 같이 이제 와서 따라갈 때 그때 이제 상인 집단들이 대거 들어갔죠. 그래서 수출품은 이제 말, 인삼, 모피, 모시, 하문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말은 초창기 때 이제 수입을 했고 갖다 바쳤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 왜냐면 명나라 말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을 안 키워요. 그래서 군마 제하고는 안 키워. 우리 말 없다. 그래서 말을 안 키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마차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뭐가 다 가마로 들고 다녀.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조선후기 때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비판한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제일 인기가 많은 건 당연히 인삼이죠. 인삼. 그래서 이제 인삼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인삼. 일본에도 인기 많았고 중국에도 인기 많았어요. 예. 자, 그리고 수입품은 비단, 약재, 서적, 도자기 모든 것도 있고요. 팔포무역은 뭐냐면 이때 이제 사신 수행원들이 이제 갈 때 역관들이 따라가잖아요. 중국 역관들이. 근데 중국 역관들 경비를 안 줬어요. 대신에 뭘 줬냐면 인삼 8포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이게 막대한 거야. 왜냐면 이제 역관들이 이제 숙식하는 그 장소에 그 뭐냐면 여관에 주변에 이제 중국 상인들이 몰려오면 인삼을 파는데 인삼의 원가보다 10배, 20배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 역관 입장을 때는 돈을 받느니 차라리 인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무역이란다? 팔포 무역이야. 그래서 중국 역관들은 이 역관들 양성한 책이 교과서 노골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골대.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물건 사고 파는 내용들이 다 차지. 그래서 역관들이 그 당시 이 역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명 조공사정과 사행을 통해 같이 이제 상위 집단이 몰려하는 무역을 이제 사무역이라는데 허가받지 않는 무역이죠. 그래서 북경의 동평간, 해동간 이런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남대문의 태평간에 유속할 때 몰래 하면서 이제 상인들이 오면서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예요. 이 교린 관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해요치 안에서 했고, 우리나라는 상대했던 일본 애들은 본국이 아니죠. 그 당시 무릎마치 막부였죠. 그 무릎마치 막부는 실권이 별로 없었고, 그 당시 다이모들이 이제 실권이 있었고요. 실제로 대마도하고 주로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특징을 보면, 무릎마치 막부 간의 관계를 할 때는 평등한 관계야. 근데 일본의 그 다이모드 있죠. 다이모드나 대마주 관계를 볼 때는 실제로 4대 관계야. 근데 4대 관계를 라고 칭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간에 4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국이 있는데 우리가 4대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작은 중국을 지향한다는 거잖아. 명분노출 4대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4대 관계지만 실제 뭐라고 하냐면 교린 관계라고. 근데 겉은 교린이지만 실제 4대 관계로 얘기해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남북국 시대, 뭐 무르마치 시대, 그러니까 전국시대 무르마치가 이제 시대 말기가 전국시대죠. 그래서 외인들 외구가 출현됐고 특히 큐슈 지방의 외인들이 한반도 침략에 노략질이 많았다. 그래서 이 큐슈 지방의 외인들이 한반도 해안에 침략했던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을묘외변이죠. 을묘외변. 보통 대마도인들하고 갈등인데 이 을묘외변은 특이하게 요 당시 남북조 시대다 보니까 저희 전국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큐슈 외인들이 그러니까 큐슈 지역에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외인들이 와가지고 좀 휩쓸고 다녔던 거야. 전라도일 때. 자, 그래도 이게 보면 세종은 이제 해유가 응징정책을 했죠. 삼포를 개항했죠. 삼포는 내이포, 부산포, 연포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부산포는 오늘날 동네를 의미하는 거고요. 연포는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냐면 저 울산 지역 있죠. 울산 지역을 있고 그다음 내이포는 제포라고 하죠. 진해, 진해 부근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포에 외관을 설치하고요. 그다음 계약주를 이제 체결했죠. 그래서 대마도주하고 이제 계약주를 체결해서 1년에 세견소 50척을 파견하고 1년에 200명 세세민을 대마도주에게 내린다는 계약주인데 이 세세민은 삼국의 하국한테 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마도주는 우리하고 정식적으로 뭐냐면 뭐 1대1 동등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밑에 있는 이제 조공국의 일종의 그때 왕이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관찰사가 상대해요. 이건 이 사람들 좀 한 단계 낮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외구의 소탕에 근거했던 대마도를 정벌했죠. 이종우가.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세종 초기 때 일어났다. 그때 뭐 대마도 경상도 속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외변들이 일어났는데 삼포회란은 이제 중종 때 일어났죠. 이게 이런 말이 있죠. 그 호의가 지속되면 뭐가 돼요? 나중에 권리가 돼. 그래서 원래는 계약조대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계약조대도 이제 뭐냐면 좀 더해줬어. 알파를 플러스 더해준 거야. 그리고 강해군 때는 저희 연산군 때 거의 방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외구들 일본인 입장 때는 이걸 이제 계속 좀 계약조 플러스 알파를 더 원하는데 중종이 딱 집권하고 나서 중종 때 이제 예전에 계약조 돌아가자 원칙대로 하자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생각한 거야. 호의를 지도경제 일종의 권리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불만을 해서 계약조 원칙대로 하자는 걸 불만해서 일어난 것이 삼포회란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삼포회를 진압하고 나서 인신약조를 맺고 그때 그 뭐냐면 세견서 25척, 세세의 백석 등 아까 이제 계약조보다 더 어떻게 엄격하게 했죠. 그리고 삼포회란 이후에 뭘 설치했어? 비변사를 설치했잖아요. 비변사.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비변사 임시기구가 이제 설치했다. 그다음 사랑지 외변이 일어났고 정미 약조가 일어났고 그다음 을묘 외변인데 을묘 외변 때는 이제 요때는 좀 특이하게 이 을묘 외변은 그 경상도 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라도 일대 일어난 거야. 전라도 일대 이제 전라남도 일대 이제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그때 그 을묘 외변이 되게 컸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가리포를 공격을 해갖고 그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이나 그 장원부사 항홍이 잡혀가고 죽게 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중앙군에 파견된 거, 조선의 중앙군이 간신히 진압을 했어. 근데 이 을묘외변의 특징이 뭐냐면 대마도주가 공격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에 보면 어디에서 공격하냐면 큐슈 일대 외구들이 공격해 온 거야.
큐실대 왜군이 왜 전라도 일대를 공격하냐면 큐실대들이 지금 그다음 후기 왜구라고 해서 전국시대 당시니까 전라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저쪽 강남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일대 뭐가 필요한 거야? 자기 거쳐갈 수 있는 기항지가 필요하죠. 거점이. 그 거점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들 어느 쪽 훈련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선군이 그게 당한 거예요. 매번 이제 초창기 때 깨지고. 그래서 하여튼 겨우 이제 그들 진압을 했어요. 무슨 무기도 하향 무기로 진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외변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통상을 단전했다는 거예요. 통상을 단전은 이제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통상 단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앙정부는 일단 문헌마치 맞고는 거의 이제 상대 대마도 통상 단전했고 물론 나중에 딱 복귀해요. 예, 대마도는 좀 억울하게 이제 당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끼지도 않았는데 오인을 받아갖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가 상사가 되죠. 요때 명종 때. 그 다음에 재승방나체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을묘외변을 계기해갖고 보니까 대군을 홀쪽 방비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병력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재승방락이 이런 것들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가 명종 때인데 이때 만들어진 명종 때 이제 을묘외변을 계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있어요. 이게 판옥선이야. 판옥선은 원래부터 있었던 배가 아니라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 위해서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새끼분해라고 해갖고 이제 빠른 캐속선 있죠. 그걸 이제 안택선에서 팍 내려가지고 이제 타고 와갖고 올라가서 기어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옥선을 만든 거야. 그래서 판옥선은 예전에는 맹선이라고 싸우는 공간하고 노젓는 공간이 같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싸움터 이제 백병전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에요? 노를 젓는 사람 노를 질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맹선은 좀 높이가 낮았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옥선은 거기에 이제 옥을 만들고 그 실을 만들고 간판을 3층 간판, 하층 간판을 더 올린 거예요. 간판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하층 간판에다 3층 간판을 올려갖고 옥을 만들어서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군을 배치시키고요. 그리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배의 길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 장점이 뭐냐면 기어 올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판옥선의 그 윗부분을 덮어가지고 만든 게 거북선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을묘외변 때 만들어져갖고 후에 임진왜란 때 큰 하락을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승방대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됐다. 자, 여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교진 관계도 이 여진과 교진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주로 약탈 방지 목적이죠. 그래서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요. 압록강과 두만강 같은 영토를 우리나라 영역으로 기본 골고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정책을 했죠? 3인 정책을 했죠. 그래서 하삼도 지역의 사람들을 함경도, 평안도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정가 사배용 같은 그런 황벌들을 만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니탄계가 이제 난이 나는데 이걸 누가 진압했냐면 그 유명한 신립이 진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니탄계 난 때는 이제 그 당시 여진족들이 기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립장군도 뭐야? 기마병을 이제 구성을 해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군이 보병이 아니라 기마병 체제로 바뀌었어. 주로 여진족과 싸우다 보니까. 근데 이때 바뀔 때 누가 쳐들어온 거야? 왜군들이 쳐들어. 왜군은 뭐죠? 조총주시의 보병이죠. 근데 이 조총주시의 보병이 보병에서 누가 깨진 거예요? 기병 깨진 거 아니에요. 그때 임진왜란 때 또 바뀌어요. 기병에서 뭘로? 조총주시의 보병으로. 근데 이렇게 바뀌어놨더니 누가 또 쳐든 거야? 기병주시의 만주식 쳐든. 그러니까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계속 이게 체제가 많던데. 하여튼 여진족 교육관계 보면 조공무역은 이제 아까처럼 누가 조공해? 삼국은 조선이고 그 다음 갖다가 바친 건 여진족 추장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교린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는 조공이지만 무슨 관계로 치장했다? 교린 관계 치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했죠. 그래서 경성, 경원, 그래서 수입은 주로 말인데 말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가죽, 이런 것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수출품은 얘네들은 주로 이제 여진 쪽도 산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피, 가죽, 이런 것들 갖다 파는데 생활필수품을 자체 좀 못 만들어. 그래갖고 생활필수품이나 무기나 농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줘요. 그러면 이걸 받고 이제 뭐냐면 여진 추작들이 이걸 받고 이제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이제 조선의 왕부터 이걸 받았다. 그리고 조선의 간직을 받았다. 수직 간직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면서 얘네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 이제 시야로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보면 그 루크가 있는데 루크는 오키나와가 있고 뭐 사이안, 자바와 물물 교대를 했다.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 쪽과 교육을 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서브노트하고 잠깐 끝날게요. 이제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 서브노트. 아이고 어딨냐 얘가. 자, 대외관계 보죠. 4대 교린 124페이지. 태조 때 이제 그 명나라 갈등이 있었는데 북원세력의 잔존, 요동 수복 문제, 여진 세환 문제, 세공 문제 등과 명나라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진 세환 문제는 뭐냐면 이 여진들이 자주 어디 넘어와요? 조선으로 넘어와요. 집단적으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입장에 여진들 우리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명나라에 넘겨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여진 중에 상당수가 예전에 조선인들이 많아. 고려에서 이제 잠깐 요동 갔다가 있었다가 명나라 건국하니까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세환 문제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인 문제. 그래서 그 당시 고명 근인을 보내지 않아서 태종은 그 건지 고려국사 태조죠. 고치세요 태조. 그래서 태조는 건지 고려국사라는 칭호예요. 건지는 뭐냐면 대행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 포전 문제가 생겼죠. 정도전에 포전을 둘러싸고 이제 빌밀해갖고 그다음에 또 태조가 문자국 같은 거 연관돼갖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신도 죽였다고 했죠. 정총 같은 걸 있고 이게 1차 포전문 2차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계 변무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태종 때 들어가면 이제 친성각을 다시 유지하면서 이때 이제 그 요동수복이 보류되고 함록강 인한 개발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세종 때 아까 말했던 지성사대론 있죠? 요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금은세공 문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금은을 이제 자주 뭐냐면 기한기 때문에 막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좀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은 대신에 조선의 특산물로 세폐물을 정했다. 그 말과 명주 대체인데 말도 하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말도 이제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공여 공안 문제도 해결했죠. 원대부터 계속 있는데 명대가 그건 악습을 계속 하니까 요때 끊어지게 돼요. 세종 17년 때. 자, 조선전개 관계에 보면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이 있었죠. 그렇지만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삼포개항이 있었고, 계약조 있죠. 스시마 도주하고 이제 세견소 50척, 세세미 200석을 허락을 했다. 그래서 무역 형태는 조공 형식이었다.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교민 관계도 이렇게 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동양 관찰을 위해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해동 제국기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교과서 나와 있거든요. 신숙주가 쓴 건데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을 기록한 제1차 사료예요. 그래서 서궁의 고려도경하고 맞먹는 그런 것. 여기 해동 제국기는 해동이란 건 우리 입장에 볼 때 동쪽이죠. 누굴 의미한 거예요? 일본을 의미한 건데 일본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도 같이 기록했어. 그리고 거기에다 오키나와 방언까지 다 기록을 한자로 다 기록을 적어놨거든요. 한글로 발음 표시를 하면서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중종 때 이제 삼포회란 그래서 일본의 무역학대 요구에 조선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요구를 수용하게 미온적이었고 그리고 조선은 공무요 제한 등등 해서 삼포에도 외달을 냈고 스시마 외교 단절을 했지만 비변사 임시기구를 설치했고 스시마 외교 단절했죠. 곡받은 복귀해요. 또 뒤에 임시약조를 맺고 사형지 외변을 거쳐가지고 명조 때 을묘 외변이 나죠. 그래서 을묘 외변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국교를 단절한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무로마치 맞고 그 정부하고 국교를 단절한 거는 저쪽 대마도 있죠.
그거 이제 단절됐다 보시면 돼요. 그때 그냥. 근데 이것도 잠시 단절됐다가 다시 복귀해. 예. 그다음 비변사 상사, 그다음에 재승방락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조선전기 대해관계가 끝났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도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